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시리는 슬퍼요. 그래서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6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게 태블릿 중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지원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요 녀석이에요. 두둥. 뭐랄까, 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써보면서 호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괜찮은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아니지, 오히려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항상 실망감이 좀 커서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접었는데 요거는 꽤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음부터는 사서 제가 리뷰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팩폭! 아무튼 이제 와서 뭐 특징이라든지 요 녀석의 기능 이런 거를 다 정리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써보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사용기를 장점이랑 단점으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6 모델 화면비가 16:10이거든요. 보통 이런 기기를 쓸 때 화면비를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싶지만, 또 의외로 평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6:10 경우에는 콘텐츠 소비, 그러니까 고품격 라이브렉스 채널을 본다든지 그거랑 동급인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그런 화면비랑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시너지가 나면서 꽤 괜찮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 위주로 이 녀석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장점으로 다가올 거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AKG 음향이라든지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가서 사운드도 괜찮았어요. 쿼드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더 좋았다. 보통 삼성도 그랬고, 이제 태블릿 하면 최신 스마트폰 대비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프로세서를 우려서 쓰면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갖췄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갔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S5E가 스냅드래곤 670이었는데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55에 UFS 3.0 메모리를 넣으면서 바로 체감이 될 정도로 성능 차이가 커진 게 확실한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보면 S5E를 좀 착한 가격에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래도 최신작인 S6를 사는 게 맞을지,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랑 성능만 놓고 본다면 평소에 성능을 좀 타는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녀석을 선택하는 거를 무조건 강추. 실제로 게임을 해봐도 이거는 참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배그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고 옵션으로 다 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새 엑스클라우드라고 해서 액박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즐길 때도 디스플레이도 쨍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뭐 플스가 있는 분들은 듀얼쇼크 4라든지 이거와 연결해서도 어느 정도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두둥. 그리고 갤럭시 탭 S6 요 녀석에는 S펜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노트 10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화면 크기가 된다 하면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요새 너무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가지고 급할 때는 음성 메모를 한다든지 타이핑을 한다든지 해도 이게 필기가 조금 더 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해서 필기에 대한 니즈가 있고 태블릿을 찾는다 한다면 요 S펜,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지점이다. 해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좀 완성도가 떨어져서 단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그런 거는 둘째 치고 덱스 자체가 꽤 메리트가 있다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오버해서 말을 하면 급할 때 정말 노트북 대용으로 쓰기 좋은 태블릿, 그 포지션을 잡는데 좋은 기능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뭐 경쟁사처럼 그렇게 큰 제약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몇 기업에서는 요 덱스를 이용해서 업무 환경을 꾸미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개선점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PC처럼 쓰고 싶다 할 때 대안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탭 S6 같은 경우에는 전용 키보드를 이용하면 단축키로 덱스로 이동도 되고 나오는 것도 되고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고 좋으다.
제가 무조건 태블릿을 살 때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셀룰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 녀석은 세계 최초로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제 뭐든 뭐 세계 최초인 거는 갖고 있어 줘야 두둥. 아무튼 이제 커버리지가 갖춰진 데서는 5G를 좀 제대로 이용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기존 대비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고, 앞으로 5G 관련해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는데도 제약이 없을 테니까 괜찮다. 그게 내 결론이다. 아, 그리고 SK텔레콤 기준에서는 5G 프라임 요금제를 쓰면서 데이터 함께 쓰기를 하면 태블릿을 무료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기를 자동 밝기를 끄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동이라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밝기를 딱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대여받고 쓰면서 그 세팅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잡으면 자꾸 화면이 어두워지더란 말이에요. 순간 저는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조도 센서가 전면 카메라 옆으로 하나가 딱 있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 정말 잘 가려지는 위치에 있어서 콘텐츠를 보거나 할 때 이게 밝기가 어두워지면 좀 짜증이 많이, 이건 말로 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화나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점을 말할 때 S6가 16:10 화면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보거나 할 때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 녀석을 생산성을 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을 쓰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10인치급인데 뭔가 이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오히려 화면이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직접 써보니까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화면비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 위주로 하는 그런 태블릿을 고민한다면 기회가 되면 꼭 이 녀석을 한번 써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녀석이 S펜을 기본 제공하고 있는 거는 좋아요.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고정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S펜을 뒷면에 고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양보해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디어 괜찮아요. 근데 S펜을 고정하려면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왜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막 강제하는 것 같죠? 이왕 이렇게 딱 그 포지션을 잡았으면 방향은 상관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게 심지어 이렇게 안 보고 하면 붙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늘 모든 제품을 살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역시 가격이죠. 이 5G 모델 경우에 셀룰러 지원이고 이런 거는 충분히 장점이다. 그리고 갤럭시 탭 S6가 좀 괜찮은 태블릿이다, 꽤 매력적인 녀석이다, 그런 건 알겠다 하는 분들도 사려다가 탁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 정가 기준으로 999,100원이에요. 물론 이게 3월 31일까지는 구매 고객 대상으로 혜택을 많이 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사은품은 다 안 받을 테니까 가격을 낮춰주시는 건 어땠을까요? 그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세계 최초로 5G를 지원하는 태블릿 갤럭시 탭 S6 5G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써보니까 제가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에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이랄까?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지워주더라고요. 많이. 진짜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존에 없던 그런 처음 느끼는 기분? 그래서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감? 그런 거를 느꼈어요. 만약에 그래서 필기 빈도가 높다, 그리고 문서 작업이라든지 생산성 작업을 조금은 한다, 그러니까 이런 빈도가 낮다, 대체로 나는 태블릿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보면서 폰보다는 좀 더 큰 화면으로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요 녀석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결론이에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테크테크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